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신고가인 15,000을 뚫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절정인 3월일 때 6,900까지 떨어진 것을 직접 봤는데 1년 반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은 순간에 여러가지 핫한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의 드론 배송의 경쟁자로 구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글이 2020년에 만잔의 커피와 1200개의 로스트 치킨을 드론을 통해 배송했다는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알파벳의 드론 회사 윙의 드론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호주 로건리 지역에 커피 만잔, 1700개의 스낵, 1200개의 치킨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알파벳의 드론 회사 윙은 2014년 첫 테스트를 시작해서 2019년에 출시됐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의 실험 부서 정도였지만 빠르게 확장하여 모바일 앱에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커졌으며 곧 10만 건 배달수를 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회사 윙은 전 세계적으로 30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윙은 코로나 기간 동안 버지니아 학교들의 도서관 도서 배달 서비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드론 배송 회사 중 최초로 미국 연방항공청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2019년부터 윙은 음식, 음료, 일반 의약품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배달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택배 회사인 페덱스에서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윙은 미국, 핀란드 및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몇 달 안에 새로운 도시에서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왜 이 내용이 아마존의 위협이 되냐면 바로 이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 프라임 에어가 있지만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4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아마존 프라임 에어 출시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아마존의 드론 서비스는 2013년부터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고 20년 8월 미국 연방항공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윙보다는 늦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에서 처음으로 드론 배송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100명 이상 이탈하는 등 힘든 상황인 듯합니다. 2019년 6월에 드론 배송을 몇 달 뒤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출시를 못했습니다. 해당 팀에 일하고 있는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경영난과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일례로 아마존은 20년 2월 영국에서 수십 명으로 이뤄진 팀을 해체했다가 몇 달 뒤에 다시 팀을 살리는 등 혼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해체된 팀은 드론에서 사람과 동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은 영국에서 진행하는 프라임 에어 출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주주로서 얼른 드론 서비스를 출시하여 빨리 이 배달 드론 시장을 선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대표회사인 아마존이 꼭 차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은 벨로다인 최근 소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6달러까지 진입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벨로다인에 악재와 호재가 하나씩 있는데 악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벨로다인 내부자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더 설립자이자 벨로다인 라이더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홀이 벨로다인 CEO하고 이사랑 싸우고 있습니다. 8월 23일 데이비드 홀이 이사회한테 보낸 편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근 고팔란 CEO가 물러난 것은 좋은 결정이지만 아직 문제가 많다. 이사회 중 마이클 D 회장과 하미드 자링할람 이사는 사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D는 원래 벨로다인의 인물이 아닌 스펙 회사에서 온 인물로 이 사람이 이사회에 임명된 이후 벨로다인 주가가 80% 하락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결정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이사의 경험도 부족한 마이클 D를 최근 회장으로 승진시킨 이사회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D가 벨로다인 라이다의 핵심 기술과 제조 노하우를 니콘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벨로다인 주주나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벨로다인 라이다 주가 하락에 대하여 하미드는 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식 하락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벨로다인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내면서 싸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커지는 동안 루미나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아우스턴은 다른 라이다 기업을 인수하려는 등 다른 라이다 업체들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라이다 생산업체인 벨로다인의 집안 싸움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호재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가 리누 로보틱스에서 플럭 라이다를 단연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리누 로보틱스는 자율적으로 식물을 관리해주는 로봇 및 시스템에서 선두업체입니다. 리누 로보틱스의 완전 자율전기 식물 관리 리누봇은 태양광 및 전기를 통해 움직이며 100% 친환경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리누 로보틱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아직 신생 기업이며 여러가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잔디깎기 로봇이 있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부지를 더 정확히 깎고 지형을 보고 학습한다고 합니다. 리누 로보틱스는 여러 라이다 업체 중 가장 신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해서 벨로다인 라이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리누 로보틱스가 큰 업체가 아니라 주가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은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8월 23일 NGCA 스펙과 우주발사체 개발회사인 버진 오빅과 스펙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실제 퍼센트로 치면 2%밖에 안 올랐습니다. 올해 초 스펙 불장이었으면 15불은 그냥 넘었을 듯한데 확실히 스펙 관심이 많이 줄은 듯합니다. 이 버진 오빗의 경쟁회사로는 스페이스 X가 있지만 너무 크니 제외하고 비슷한 업체로는 똑같이 스펙 합병한 아스트라와 로켓랩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스페이스 X를 제외하고는 로켓랩이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스펙 합병 뉴스를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버진 오빗의 시가총액은 32억 달러라고 합니다. 10달러 기준일 테니 지금 NGCA 주가로 거의 3.2 빌리언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진 오빗의 발사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궤도에서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로켓랩하고 아스트라와 다른 방식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로켓을 발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버진 오빗은 13개월 만에 3번의 발사를 100% 성공했으며 이 발사로 인해 매출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보잉과 여러 회사들이 파이프 투자자로 들어와 있으며 규모는 1억 달러라고 합니다. 예상 티커는 VORB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발사하는지 영상으로 봐보시겠습니다. Team Rocket, RD on RocketNet, looking for confirmation your system is still go. Thermal, Everybody's go. AVI, Go. flight software, Flight Cyphers go. GNC, GNC's go. payload, Payloads go. S1 prop, Go. S2 prop, S2 prop is go. systems, Go. copy all, thanks. LCC on control room, we are go for takeoff. Copy that, C. LDCE on control room, we are go for terminal count. Release confirmed. Newton 3 startup confirmed. Stage 1 burn nominal. S-band lock for Baja TM, data is confirmed. Mexico Alpha achieved. Stage 1 trajectory nominal. Music to my ears. Thanks. Caliber orbit base, stage 1 burn is nominal, passing 120,000 feet. Newton 3 shutdown confirmed. Stage 7 brake car is broken. Stage 4 startup complete. S2 prop, stage 2 burn is nominal. Downrange O'Higgins locked. AOS and frame lock at Mauritius. LD on control room. For those who haven't heard, we have a confirmation of all 7 satellites deployed. All systems are good, they're coming back for land. Copy, stepping up. It was a great day to go to space with everybody. LC Kelly 2, Cosmic Row is on the ground. Welcome back, Cosmic Row. 보시다시피 버진 오빗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로켓랩과 아스트라를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진 오빗 분석 영상은 이번 주에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작년에 가장 높은 수익률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성장주 투자 ETF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나무 누나라고 부르면서 여러 관심이 있는 펀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아크 펀드가 왜 힘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엄청난 투자 자산을 끌어모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크는 2020년에 무려 200억 달러, 2021년 6개월까지는 160억 달러를 추가로 벌었지만 최근에 6월 말 이후로는 투자자들이 27억 달러를 인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크는 펀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베팅을 계속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들의 현재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크도 힘들어하는 듯합니다. 아크 6개 펀드들의 올해 수익률은 1%이지만 S&P는 이 기간 동안 20%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차트는 아크의 대표 펀드 ARKK와 S&P를 2021년부터 비교한 차트입니다. 아크 펀드들에 대한 풋옵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이 늘어나고 공매도는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와 캐시 우드가 SNS로 서로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의 회사인 사이온에서 2분기 ARKK의 풋옵션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은 많은 버블이 껴있다고 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마이클 버리의 내용에 대해서 트위터로 반박했습니다. 부동산은 잘 알지 몰라도 혁신적인 기술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은 향후 3에서 6개월 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 성장주로 돈이 몰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2025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마이클 버리의 헤지펀드 사이온 에셋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ARKK에 정말로 풋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물량을 보면 전체 포트에서 1.48%입니다. 즉 ARKK 하락에 베팅했다면서 겨우 1.48%만 넣은 것입니다. ARKK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는 마이클 버리도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다른 종목을 봐보면 테슬라 풋옵션이 역시나 39%로 1위입니다. 참고로 마이클 버리의 테슬라 풋옵션 평단은 715달러 부근으로 오늘 테슬라 가격이 711달러이니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기간 물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포트폴리오이므로 6월 30일 이후 테슬라가 급락했을 때 이미 팔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TLT에도 풋 옵션을 넣은 것을 보니 금리 인상에 베팅한 듯합니다. TLT는 미국 장기 채권 20년물 추종 ETF로 채권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은 금리 상승, 즉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베팅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머지 콜 옵션 종목들을 보면 페이스북, 구글, 맥케슨, 월마트 등 경기 회복주와 빅테크 기업 중 광고 쪽 관련 업체를 상승한다고 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